게 10강의 수업이죠. 우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귀찮은 느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설명을 잠깐 가져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누구니?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식이 있고, 그리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mx 더하기 n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연결하시면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시든 여하튼 해서 x의 값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x의 값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는 것은 2차의 함수식인 포물선과 직선의 식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발단을 해보면, 그럼 이럴 때에 요 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근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근데 만약에 x가 알파 한 개만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한 점에서 2차 함수와 만나고 있고, 그때의 판별식 d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이. 그러면은 그때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니? 0보다 작다라는 거지. 이 관계만 안다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할 게 없는 거죠. 뭘 더 하겠니? 이게 끝인데.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보면 2차의 포물선과 1차의 직선의 식의 해가 둘이 만나는 점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하나의 fx라고 하고 얘를 하나의 gx라고 했을 때 fx와 gx의 교점의 좌표를 묻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보기를 본인이 풀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오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좌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포물선과 그런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이 첫 번째의 형식의 d는 0보다 크고, 두 번째의 d는 0이고, 세 번째의 d는 0보다 작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맥락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독서하듯이 읽어보시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보기 2번에서 보여지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 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먼저 보면, 여러분들은 3개 다 풀어야 됩니다만, 이 1차의 직선의 식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가 되고,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 되는데,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인 위로 볼록 그리고 1차 함수인 얘가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번, 3번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보기 3번에서는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미지 문자를 줘서 관계에 대한 규명을 하는 건데, 요렇게 K라는 미지 문자를 줍니다. 그런데 접한다고 했으니 결국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조건을 갖고 있다는 말인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얘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2x 더하기 k는 x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x제곱 더하기 2의 x 더하기 5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왜요? 네. A, B 프라임, C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접한이 0이어야 하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상수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조금 나타내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왜 이렇게 됐대요? 자, 그래프를 조금 잘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렵지 않으니 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에 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은 a와의 실근의 개수는 실수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합니까?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단, 중근은 한 개로 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한 개는 요렇게, 한 개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하나의 fx, 얘를 하나의 gx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래프 못 그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절대값을 벗을 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는 거, 그럼 그때는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다 보니 x의 제곱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럼 이 인수분해를 조금 해보면은요, 바로 드러 나옵니다. x 빼기 1,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자, 파란색 펜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왜 그렇냐면 이렇게 되는 이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데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 부분이에요. 이 0보다 작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이 녀석이 성립되는 범위는, 그럼 양수가 되는 범위는 여기와 여기 지점이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아니면 x가 1보다 크던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입니다. 생각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y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y는 x제곱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과에서는 x제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플러스 1이고 1을 넣었을 때도 플러스 1이고 0을 넣었을 땐 0이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교시에서 문제 풀고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더 큰 쪽에서는 x제곱 빼기 2인데, 자, 생각 잘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여기라고 했을 때 얘는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어떻게 잠깐만요. 그래프를 제대로 그렸나?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네, 문제를 좀 확인 좀 할게요. 마이너스 1, A. 내가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요거 너무 절대값에
관련된 사건에 빠지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프가 잘못 그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할게요. 이거 조금 여기 풀이에 맞지 않게끔 풀어졌습니다. 미안하네요. 그랬습니까? 참네. 자, 하고 A를 했을 때 그렇죠. 이게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절대값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너무 어렵게 그리면 힘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1이 됩니다. 절대값을 너무 심취해버렸구만.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하나를 fx라고 하고 여기 하나를 g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죠.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거기서 절대값을 빡 씌워줬다는 것은 음의 값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음의 값이 있는 그래프는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가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0,1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0에 1,0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 이제 여기에서 내가 선을 긋기 시작을 할 건데요. gx의 선을 그을 건데 그 선이 색깔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요. 네, 그리고 선 긋겠습니다. 자, gx가 여기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경우랑 여기 큰 경우랑 여기 밑에 있는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가 a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a 더하기 1이 1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때는 근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1이 넘어가면 0보다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a 더하기 1이 1이라면 즉 a가 2라고 하면 한 개의 점, 두 개의 점, 두 개의 점, 세 개의 점이다 보니까 이때는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란 녀석이 y값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y값 0보다는 커. 즉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근이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4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a 더하기 1이 0이 되어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죠. 그럼 그때는 근이 몇 개입니까? 2개가 돼요. 근데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서 a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몇 개가 됩니까? 0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요런 상황에 따라서의 그 내용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그래프를 조금 본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2,0이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고 2,0이 되면 요 점의 좌표는 4만큼 원래 내려간 거였기 때문에 0, 플러스 4가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a제곱만큼 내려갔으니까 a제곱만큼 올라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는 형태가 똑같은데 요 점의 좌표가 0,a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되는 부분인데 요건 역시나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우라고 말을 할 거지만 나중에는 외워라. 근데 그 외워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전에 하나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에 플러스 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우세요. 뭐만? 축 방정식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며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차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의 분리가 뭔지를 본다면, 마침 이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2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전부 A라고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있어요. 2개 설명할 거 더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2개의 근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 누굽니까? 여기와 여기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죠. 알파, 베타가 전부 A보다 큰 경우예요. 얘는 2개의 근 알파, 베타가 전부 다 A보다 작은 경우고요. 얘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근이 있는 경우고요. 요겁니다. 우선 이 그림을 곰곰이 보시면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요. F라는 식에 A를 넣었을 때, 그럼 요점의 좌표가 A, FA가 되지 않습니까? FA의 값은 양수입니다. 양수.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이 그래프의 축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은 그게 여기 값이잖아요. 그게 A보다 크겠죠. 자,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3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2개이거나 중근이거나.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2개의 근이 A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1번, F에 A를 넣은 값은 결국 양수인 건 똑같습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 2번, 마이너스 2A분의 B인 축의 방정식은 A보다 이번에는 작습니다. 3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은 2개의 근 사이에 A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FA는 0보다 작다. 이것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X축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끝이 아니에요. 한 개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2개의 근이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FA와 B를 넣었을 때 F에 B를 놓고 봤을 때 FA의 값도 양수고 FB의 값도 양수겠죠.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며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근을 분리한 건데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식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보기 한번 꼼꼼히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0-6번에 하나, 둘, 셋인데요. 우선 10부터 먼저 적어보죠. 여기 옆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m은 0이다 라고 그랬고 1보다 크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fx라고 봤을 때 f의 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1 넣어보세요. 1 마이너스 2m 더하기 3m은 0보다 크므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2번 축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m은 1보다 크답니다. 축방정식이 여기 있는데 1보다 크지 않습니까? 3번 짝수차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M-3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몇 번을 말해도 이해 못하는 너 때문에 이 자식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M축이라고 보세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 그러면 여기여야 하고 여기여야 하니
m이 0보다 작거나 같던지 아니면 m이 3보다 크거나 같던지로 됩니다. 자, 주어지는 이 식을 가지고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보시면 마이너스 1, 0, 1, 3입니다. 자, m이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며 그 다음 빨간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파란색 1보다 크다. 그러면 검, 빨, 팔을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3보다 크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디 갔니? 1번이 나옵니다. 2번은 가면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는 것은 얘를 살짝 지우죠. 1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1입니다. 그럼 우선 f에 1을 넣은 값이 양수라는 거는 그대로 쓸 거고요. 추계 방정식은 1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판별식은 그대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1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시고. 예.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다 만족하는 검, 빨, 팔을 다 만족하는 거 어디야? 여기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디 갔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땡 잡는 문제가 이런 거죠. 1번, 3번.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무슨 말이니?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서 f에 1을 넣은 이 값이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안 맞아? 끝난 거잖아. 자, 마이너스 5 잡니다. 이거를 외우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어지는 식에 맞추어서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해서 찾아내야지. 그래봐야 축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함수값 하나, 판별식 3개밖에 없는데 심지어 3번처럼 어디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하면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왜 외우냔 말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있겠지요. 자, 보시면 조금 그 상황을 추정하게끔 하는 건데요.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한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근 1보다 크다.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2개 가져갑니다. 한근은 알파라는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0보다 크죠. 하지만 f의 1의 값은 음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판별식지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왜요? 근이 중근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2개여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옆으로 당겨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의 x 더하기 n-1은 0인데 x에다가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m 더하기 2 더하기 m-1이고요. 3 마이너스 m이 0보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네요. 그러면 m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죠. 2 더하기 2m 마이너스 2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3m은 1이고 m은 3분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죠. 짝수차 판별식.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마이너스 2M 더하기가 0보다 크고 M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M의 더하기 3이 0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3과 1로 나누어질 것이니 M-3에 M-1이 0보다 큰 게 되고 M은 1보다 이제 또 모를 거 아니야 이 자식아? 1과 3에서 만나는데 0보다 큰 지점이니 여기와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1보다 작던지 3보다 크던지입니다. 근데 제곱 안 붙였어요. 어디 안 붙였어? 그래.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나타내어 본다 그러면 3분의 1과 1과 3에서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맞습니까? 3분의 1보다 크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다. 근데 1보다 작다와 3보다 크다는 같은 색깔이죠. 왜냐면 여기에서 같이 들어오니. 가면은 여기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아니다 이게 3보다 더 크고 3분의 1보다 더 크잖아. 그리고 또 3보다 크다 나왔잖아. 그럼 다 만족하는 법이는 어디겠니? 3보다 크다. 지금 선생님 지금 정리를 조금 못한 것 같은데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그래프 조금 더 쓸게요. 저 그린 게 좀 아까우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지우겠습니다. 뭐 다시 계산하더라도 계산하면 되니까. 지우죠. 이렇게 지우시고. 지웁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문제는 뭐냐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말이 이상하네.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있다.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값도 F에 1을 넣은 값도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 0보다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D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물론 중근이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음 누구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인 축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만 했다고 하면 선생님 좀 풀이를 조금 쓸게요. 귀찮아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만 얘를 넣은 게 0보다 크다. 얘를 넣은 게 0보다 크다. 축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정리하면 범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프를 꼼꼼하게 수직선에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해를 위한 그래프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입니다. 드디어 10강이 끝났습니다. 오늘 내용은 솔직하게 말하면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데 꼼꼼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 내용에 맞게끔 조건을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게 중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했었던 100 여기 150 우리 7부터 했는데? 예. 157부터 160까지 했는데?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